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연쌤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번 주를 과학기술 지문으로 한번 시작을 또 해볼 건데, 이제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까지 꼼꼼히 해준 다음에 또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식욕에다가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의 중심 화두는 바로 식욕이 될 것입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뇌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영향을 받는데, 이 중추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가 고픈 느낌을 들게 하는 섭식중추랑 배가 부른 느낌, 즉 포만감을 담당하는 포만중추로 우리가 범주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섭식중추랑 포만중추로 나눠볼 건데, 이렇게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중추는 뇌 안에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내요. 우리 섭식중추라는 것은 배가 고픈 느낌을 들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뭔가 배가 고프다, 영양분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섭식중추를 다양한 곳에다가 신호를 보내게끔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식욕이 느껴져서 치매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행동이 촉진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섭취를 해서 영양분의 섭취도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배가 좀 부르다라고 몸이 느낄 때쯤에는 포만중추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만 먹어 라고 하며 식욕이 억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 건데,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문이 과학기술 지문이잖아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구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원리를 어떤 과정에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은 어떤 것을 보는 거냐면, 방금 전에 쌤이 설명했던 식욕을 조절하게 만들어주는 섭식중추랑 포만중추가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건지에 대한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볼 건데, 하나는 영양분을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는 공복이 길어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한데, 일단 먼저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서 섭취된 후에 소장에서 분해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1번이라고 넘버링을 해줄 수 있겠네요.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서 섭취가 된 다음에 소장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요, 이게 이제 스텝 2,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혈중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걸 줄이기 위해 스텝 3,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스텝 4로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어디로 이동한다? 시상하부로 이동을 하면 포만중추의 작용은 촉진되고 섭식중추의 작용은 억제되는 겁니다. 즉, 이 포만중추와 섭식중추의 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대신에 반면에 이번에는 공복 상태가 길어질 때를 한번 볼 거예요. 지방은 피부 아래의 조직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과정 첫 번째가 시작이 될 거니까 넘버링 1번 해주시고,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두 번째, 혈액 속으로 들어가 어디로 운반된대? 간으로 운반된대요.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간에서 이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네 번째, 시상하부로 이동하면 이제는 반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는 섭식중추의 작용은 촉진되고 포만중추의 작용은 억제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케이스가 다른 아주 상반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와 같은 작용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데,
우리는 온전히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 혹은 뭐 우울하니까 단 음식이 먹고 싶어. 와 같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작용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먹고 싶기도 하고 식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욕, 어떤 영양분의 섭취와는 관련이 없는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것, 심리적인 것과 같은 이런 식욕은요. 대뇌의 앞부분에 있는 어디에 의해서 전두연합 영역에서 조절이 된다라고 하네요. 본래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애초에 우리의 식욕조차도 뭐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거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영역에서 조절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의 맛이라던가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기억을 하고 또한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전두연합 영역의 지령은 신경세포의 신호를 통해서 섭식중추와 포만중추로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 너무 흥미롭지 않았어 얘들아? 우리 되게 음식 먹고 나서 엄청나게 배불러도 늘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았어. 왜냐면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해도 카페에 가가지고 꼭 케이크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영양소는 꽉 찼는데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 단 게 먹고 싶고 케이크가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지 우리? 전두연합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전두연합 영역에서의 영향으로 윗속에 디저트가 들어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전두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라는 신호를 어디다가 보내버려? 섭식중추에다가 보내버리면 섭식중추에서 자 이거 기억하세요. 섭식중추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 오렉신이 위의 운동에 관련된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얘가 뭐 해버린대 얘들아? 위에 있는 꽉 차 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밀어내고 다시 우리가 어떤 케이크라던가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를 먹을 만한 공간을 얘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내용이? 선생님은 실제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문제 풀기 전에 혹시 과학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까 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나눠왔는데 우리 식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 크게 두 가지로 생리적인 식욕과 비생리적인 식욕으로 나눴단 말이야 얘들아. 생리적인 식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영양소, 영양분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서 뭘 필요로 하는 거? 영양소를 필요로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로 나누는 거고 비생리적인 식욕이라는 건 뭐냐면 영양소의 충분과 충분하지 않은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비생리적인 식욕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눴을 때 생리적인 식욕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영향을 주는 거야? 바로 시상하부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지 얘들아. 시상하부에 있는 섭식중추와 포만중추로 나눠져서 시상하부에 있는 배가 고플 때는 어떤 작용? 섭식중추의 작용이 활성화되는 거고 배가 부를 때는 포만중추의 작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만 먹어 라고 우리 몸을 절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제 비생리적인 식욕, 우리 어떤 감정적인 거 방금 얘기했던 디저트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이미 나 영양소는 몸에 꽉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니까 단 거 먹고 싶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 음식 먹고 싶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뇌 판단이 적용된 부분들은 어디에서 담당을 한다? 전두연합 영역에서 담당을 한다. 얘네들이요. 나 지금 달군 거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런 신경신호 전달을 어디다가 보내버리는 거야? 섭식 중추에다가 보내버리면 거기서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어?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걔가 뭐 해버린다? 위에 꽉 차 있는 우리의 음식을 옆으로 밀어내서 또 다른 디저트가 들어올 만한 공간을 만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이 지문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면 일단 표제는요. 식욕의 작동 원리. 근데 얘네들을 나눠서 생리적 조절과 어떤 비생리적 조절로 나눠서 식욕 중추와 전두연합 영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범주화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요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방금도 강조한 부분이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왜? 오렉신은 내가 어디서부터 분비되는 거라고 했어? 섭식 중추에서 분비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과정을 상기시켜 보자면 전두연합 영역에서 어떤 신경 전달 신호를 섭식 중추에 보내면 섭식 중추에서 오렉신이 분비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그 오렉신이 뭐 해버린다? 위에 있는 음식들을 딴 데로 밀어버리고 빈 공간을 만든다. 3번, B와 식욕 중추의 작용을 고려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요거 음식을 먹은 후에 이젠 더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 그리고 실제로 배가 찼어.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시상하부에서 뭘로 조절한다라고 했어? 바로 섭식중추와 그 다음에 포만중추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배가 너무 부르면은 누가 촉진되는 거였어? 포만중추의 작용이 촉진되면서 너 이제 그만 먹어 라고 억제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뭐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이유는 포만중추의 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바로 A와는 모순적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면 이제 기억은 포도당이죠.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아까 전에 단계에서 우리 스텝 넘버링 한 거 보면 췌장에서 인슐린 요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간에서는 지방산이 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얘들아.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 스텝을 두 개로 크게 나눠가지고 봤잖아요. 그렇죠? 크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봤을 때 공복이 길어지는 것은 두 번째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스텝을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우리 이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얘들아? 봐봐.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이 저장되어 있다가 이게 스텝 2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운반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간에서 그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분해된 것이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와서 공복이 길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촉진시켜? 배고파! 섭식 중추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은 A.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근데도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디저트 보니까 막 먹고 싶어 하지, 얘들아. 이럴 때 얘는 지금 뭐야? 이미 영양소는 꽉 찼는데 심리적으로 먹고 싶은 거잖아, 얘들아. 그 전에 맛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역으로 가져야 된다? 바로 전두연합 영역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데일리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식욕 조절이 단순한 생리작용을 넘어서 감각과 감정, 이성의 통합작용임을 이해하고 각 중추의 역할과 신경 전달 경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오늘의 답변은 어떤 걸로 갈 거냐? 바로 중추 그리고 신경 전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요. 중추 그리고 신경 전달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1일 1지문 한번 1일 1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할 때 글을 써주는 친구 중에서 1일 1문장을 보면서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도 실제로 요 1일 1문장을 선정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많이 검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더 와닿을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를 한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라. 그 노력한 만큼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달려주고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꾸준히 노력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꼭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문장을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우리 이번 주가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주 열심히 달려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또 노력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한번 열심히 잘 달려봐요. 안녕.